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반발 시위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타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빈발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미 전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인들의 미 원정 출산이 한 해 1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로 미국 내 원정 출산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개발부 폐지 등 정부기관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에 대해 민주당 측이 시위까지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고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지역엔 얼음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첫 소식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미 전역에서 반발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 단속국 요원을 사칭해 불법 검문을 벌이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국은 불법적인 단속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위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민자 없는 날이란 이름으로 불법 체류자 체포를 규탄하기 위해 수백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시위자들은 이민자 없이는 미국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며 일부 파업을 벌이거나 사업장 폐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This country runs on immigrants. They are field workers, construction workers. They are the people feeding you at restaurants. You love our culture, but you don't love our people. 시위는 같은 날 애리조나와 미시시피,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주 등 미 전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특히 LA 도심에는 1,000명에 달하는 시위대들이 모였고 오늘은 고등학생들마저 학교를 빠진 채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과열되자 당국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한 일부 시위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They were warned, they were identified, and they were advised that if they do not leave and if they converge again and continue this illegal activity, they will be cited and in some cases arrested.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이민 단속국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33살 션 마이클 존슨이 도로에서 단속국 직원인 척 라틴계 남성들을 검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ou got caught, Mo. Where you from? Mexico? You from Mexico? You're going back. No. No, you cannot drive, Mo. You have not a license. You have no license. We're going back. 존슨은 현재 3건의 납치 혐의와 법 집행관 사칭, 절도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단속국 직원으로 위장해 기숙사를 급습하려던 대학생이 붙잡혔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아이스 직원이라고 속인 한 남성이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추방하겠다며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2차 범죄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내일 미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50501 무브먼트 시위단체는 내일 50개 주 50개 시위, 원데이라는 의미의 시위를 열고 각 지역 의사당에 모여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이민정책, 그리고 연방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와 국방비 지출 확대 등 보수단체들이 만든 프로젝트 2025에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주최 측은 이번 시위에서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일 정오에 세크라멘토 의사당과 오후 3시에는 LA 시청 인근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추방 정책에 대한 항의 시위가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까지 수업에 빠지고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마셜 고등학교와 제임스 A 가필드 고등학교 학생 수백 명이 LA 시청 인근 도로에 나와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멕시코 국기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브라보 메디컬 마그넷 고등학교 학생들도 시청으로 향하는 도로를 거닐며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캠퍼스에 머물러 안전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시위로 최소 2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방패와 진압 장비를 갖추고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수백 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미국 원정 출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명령이 원정 출산 계획과 관련한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중국인 임산부가 낳은 아기 수는 2016년 6만여 명에서 2020년 10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래 교육과 추가 이주를 고려하는 중국 가족들이 미국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출산을 위한 비자 처리, 의료와 법률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출산 산업 생태계가 형성됐고 수많은 중개 업체와 암시장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조치로 이 같은 미국 내 출산 산업 구조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출산을 계획했던 중국인 임산부 사이에서는 시민권 취득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산을 유도하거나 캐나다에서 출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수백 명의 진보 단체들과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워싱턴 재무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열고 국제개발처의 통폐합 수순을 비롯한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의 결정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미국국제개발처는 최근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도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id Elon Musk win any electoral college votes this last November? Did Elon Musk have the authority to operate a secret government that has access to our social security numbers and our Medicaid checks? So let me ask, is what is happening a takeover by an unelected billionaire? No one elected Elon Musk.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팀은 최근 여러 연방기관의 핵심 자료와 권한에 접근해 내부 구성과 예산 지출 현안 등을 조사하며 대대적인 인력과 지출 삭감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이 같은 행보가 과도한 폭주라며 비난이 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행보를 옹호하며 비용 절감에 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미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 다음 주까지 강력한 겨울 폭풍이 다가오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 서비스 아큐웨더에 따르면 이번 폭풍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위스콘신과 일리노이, 미시건 등에서 최대 0.25인치 이상의 얼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펜실베니아와 뉴욕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0.5인치의 얼음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매사추세츠와 벌몬트, 뉴햄프셔 그리고 메인 지역에서는 1인치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고 고지대에서는 6인치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는 이미 겨울 날씨 주의보와 얼음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얕은 얼음층만 있어도 차량이 순식간에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며 0.5인치 이상의 얼음은 나뭇가지와 전선에 500파운드 이상의 하중을 가해 파손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비상 물품을 준비하고 위험한 나뭇가지를 미리 정리한 후 실내에 머무르며 불가피하게 운전할 경우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천천히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이번 주 2차례 비바람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첫 번째 폭풍으로 LA와 벤츄라 카운티 대부분에 4분의 1인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두 번째 폭풍이 지나면서 평지에는 최대 1인치, 산악지대에는 최대 2인치의 비가 예상됐습니다. 당국은 사흘 동안 연속되는 비로 화재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남부에 폭풍우가 예보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자 어제 재개통됐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가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부는 폭풍우와 산사태 우려로 인해 오늘 오후 3시부터 최소 3일 동안 차우타우카 블러버드에서 카본비치 테라스까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폐쇄 구간은 법 집행 기관과 유틸리티 담당자, 복구 기관, 그리고 통행권을 지닌 팰리세이즈 주민들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당국은 폭풍우에 대비해 K-레일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배치와 홍수 조절 수로 보강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는 지난달 산불로 폐쇄됐다가 어제 한 방향당 한 차선 개통과 도보 통행 금지 조건으로 재개방된 바 있습니다.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그랜드뷰 드라이브 사이의 토펜가 캐년 로드도 폐쇄 조치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미중 2차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미중 정상 간 통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통화 일정을 잡고 있다며 통화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펜타닐 공급 및 유통이 이번 관세 부과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t was a retaliatory tariff on China for the last 4 years of their unprecedented distribution of fentanyl into our nation's borders.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오늘 이뤄질 거란 보도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에게 적절한 때에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는 시행 하루 전 전격적으로 유예가 결정된 반면 대중국 10%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현지 시간 오늘 0시를 기해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기존의 10%를 더해 평균 30%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은 즉각 맞대응에 나서 미국산 석탄, LNG에 15% 관세를 추가하고 텅스텐 등 원료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관세 대상액이 트럼프 일기 때보다 훨씬 커 이미 물가 상승으로 한계에 이른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물가 상승뿐 아니라 에너지와 기술 분야 공급망 차질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중 2차 무역 전쟁이 시작된 모습이지만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 시점이 오는 10일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는 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며 공고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중국 딥시크가 불러온 충격 이후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삼성, SK, 카카오 등 거물들이 오픈 AI 샘 올트먼을 만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중국산 딥시크 등장으로 최근 부쩍 관심을 끌고 있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 가장 먼저 한국의 개발자들을 만난 뒤 재계 2위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고 카카오의 기자간담회에 깜짝 등장해 두 회사가 함께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5천만 명이 하루 수십, 수백 번씩 이용하는 카카오 서비스의 막대한 이용자 경험 데이터와 오픈 AI의 기술을 결합해 윈윈하자는 겁니다. It's an important market to us. It's growing super fast. Love to do partnerships like this and excited to. 오후엔 서초동 삼성 사옥에 테크업계 거물들이 모였습니다. 오픈 AI와 함께 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사업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에서 날아와 샘 올트먼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만남에 합류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분단위로 한국 기업들을 찾은 건 소위 가성비 AI 딥시크의 충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수익성과 시장 주도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눈앞에 바짝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과 AI 서비스를 모두 갖춘 한국 기업은 매력적인 고객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단말기를 만든다면 생산 능력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기회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확고하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AI 시장에 아직 절대 강자는 없다는 걸 보여준 딥시크. AI 패권을 놓고 글로벌 기업들의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이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의혹을 윤 대통령 면전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메모했다고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보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를 외면하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한 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언급을 들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누구를 잡으라는 것인지 몰랐지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이후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명확히 썼고 명단을 불러줘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오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검거 요청 위치 추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홍 전 차장은 당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5일 홍 전 차장이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심경을 밝혔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대통령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김 차장에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했지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어제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통화한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격려 차원의 전화였고 계엄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홍 전 차장은 수방사, 특전사가 난리를 치는 시점에 계엄과 상관없이 전화를 하신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쯤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맞다면서 격려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윤 대통령은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한 것도 인정했는데 이건 역시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첩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그러면서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다면 국정원장에게 하지 차장에게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한술 더 떠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간첩이었다고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윤 대통령은 급기야 탄핵부터 내란몰이 등 과정이 홍 전 차장의 메모가 12월 6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시작된 거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대리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0분밖에 안 된 급박한 시점에 계엄과 상관없이 국정원 2인자에게 격려 전화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전원 만장일치로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잇따랐습니다.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대상은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맞고 경고용 계엄이라는 말도 들은 적 없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국조특위는 오늘 직접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두 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구치소에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특별 면회 형식으로 비공개 신문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로 출석을 요구할 수단은 없습니다. 어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계엄 해제 전 국회 안에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요원을 국회의원으로 말한 것 아니냐는 여당 측 질의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전화를 받은 시각은 0시 20분에서 0시 35분경. 그 시각에 특전사 요원들은 국회 본관이 아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고용 개업, 질서 유지용 군 투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시각은 새벽 1시쯤으로 이후 곧바로 군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던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정확히 철수 지시는 몇 시였습니까? 시간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한 2시 50분에서 3시 어간 사이일 것 같습니다. 3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걸로 알고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2단계 논의를 위해 이번 주 카타르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합의의 지속적인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을 카타르 도하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은 가자지구 2단계 휴전 협상 준비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18일부터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을 포함한 6주간의 휴전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양측과 중재국들은 휴전 발효 16일 차에 모든 인질을 송환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2단계 휴전을 협상하기로 했고요. 이후 3단계에서는 영구 휴전과 가자지구 재건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상회담과 이딴 실무진 파견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오염수 보관 탱크 해체 작업을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쿄전력은 1,000기가 넘는 오염수 보관 탱크 중 우선 21기를 해체할 계획인데요. 2023년 8월 오염수 방류 시작 이후 비어있는 탱크를 해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체는 오염수 보관 탱크를 작게 절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먼지가 날릴 수 있어 신중한 작업이 요구된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오염수 탱크 해체로 마련된 부지 약 2,900제곱미터는 핵연료 잔해를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허리춤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어갑니다. 일본 홋카이도 동부 오비히로 지역의 어제의 모습인데요. 12시간 만에 120cm의 눈이 내리며 일본 관측 사상 최고 강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홋카이도에는 초중 고등학교 379곳이 임시 휴업을 했고요. 오비히로 공항의 항공편도 겨랑이 속출하는 등 곳곳에서 교통 차질도 빚어졌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강한 한기가 일본 열도에 유입되며 홋카이도에는 오는 6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현란하게 코너를 도는 드리프트, 자동차 게임에서 고수들만의 기술로 생각되는데요. 현실에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용인의 한 도로입니다. 컴컴한 도로를 차들이 빠르게 내달리고요. 커브길을 속도도 줄이지 않고 미끄러지듯 빠져나갑니다.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하는 드리프트와 커브길을 빠르게 달리는 와인딩이라는 운전법입니다. 전문 레이서들이 경주에서나 구사하는 운전법인데 운전자는 일반인들, 직장인과 대학생, 무직자 등 20대였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위험 천만한 운전을 한 10명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난폭 운전의 가드레일 훼손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고 모두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은 엄연한 범죄고 큰 사고로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성인들이 아이들보다도 못한 생각을 가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를 위해 전세 냈다라며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리는 일 영화에서 많이 봤었죠. 이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에버랜드가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한 커플에게 에버랜드를 야간에 통째로 빌려주는 통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화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려면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에버랜드 공식 SNS를 통해 댓글로 사연을 보내셔야 합니다. 오직 한 커플만이 뽑혀 밸런타인데이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요. 오직 둘만을 위한 스페셜 데이트, 낭만적인 야경의 테마 정원 산책과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회전목마 등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반면에 아무도 없으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모르는 남성이 데이트하자며 소란을 피우면 황당하다 못해 무섭겠죠. 지난 9월 인천 남동구에서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던 여성 교사에게 데이트하자며 통학버스를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술에 취한 70대였습니다. 동료 교사가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경찰이 체포했는데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유치원에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도 운전자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결국 법원에서 어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을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만 유명 배우이자 그룹 쿨론의 구준엽 아내인 서희원이 일본 여행 중 독감에 걸려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비보가 전해진 후 대만 현지에선 독감 백신 접종을 하려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대만 각지의 보건소와 병원에는 백신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데요. 대만 타이동시 한 보건소는 아침부터 오픈런이 이어져 1시간 반 만에 번호표 200번을 돌파했고요. 남부 타이난시에서도 서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백신 접종 희망자가 3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하루에 많게는 50명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했는데요. 서 씨 비보 이후 시내 병원엔 하루 500여 명이 몰릴 정도였고요. 의료기관마다 독감 백신 예약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행객들이 선택한 여행지 1순위는 단연 일본이었는데요. 관광 수요가 몰린 일본에선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숙박세를 지자체마다 줄줄이 도입해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혼슈 중부 아이치현의 도코나메시가 숙박세 징수를 시작했고요. 히로시마현, 삿포로시 등 14개 도현 시촌이 올해 숙박세를 도입할 예정이라는데요. 특히 일본 대표 관광도시인 교토시는 이미 걷고 있던 숙박세를 만엔, 우리 돈 9만 원대로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가장 고액의 숙박세를 받는 지자체가 되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배가 불렀다, 그냥 안 가고 만다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요. 현지에서도 지자체들이 관광진흥 명분으로 수입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밤중 길게 늘어진 대기줄, 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요? 지난달 31일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무료로 돈이 나온다는 소식이 SNS에 공유되면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은행 전산 시스템 오류로 현금 인출기에서 자신의 카드나 통장을 넣고 돈을 인출해도 계좌 잔액이 줄지 않았던 건데요. 인출기로 몰려든 사람들은 공짜 돈을 얻었다며 좋아했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측이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찾아간 돈만큼 통장 잔액이 줄어들 것이라 밝힌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다 보니 은행 고객들은 온라인 뱅킹 등 청구서 납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요. 고객 대부분의 급여일과 기업 세무 신고 마감일이었던 만큼 불편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다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